올해로 43회째를 맞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오는 13에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엔 550여 개 기업 8,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워낙 많은 기업의 관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전략적으로 기술 이전 거래나 공동 연구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헬스케어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끕니다. 관련 사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헬스케어 바이오 쪽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 당장 다음 주죠. 미국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사실은 이 바닥에서는 CS 2025 같은 이제 그런 더 사실 구력은 더 오래됐죠. 그런 행사여서 여기에 전 세계에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 다 모여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하여간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한 세션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런 것들이 늘상 있었던 그 행사인데요. 자, 이제 이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곽 파트너님 준비해 오셨는데 네.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제약 행사 중에서 가장 대규모라는 그러니까요. 점. 네. 그래서 학회 이슈가 나오는 것보다도 항상 이제 연초에 이 이슈로 강하게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또 주가 변동성도 좀 들썩이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매년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매년 지금 이제 1월 달마다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력이 오래됐습니다. 1983년도에 처음 시작됐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규모가 굉장히 좀 작았지만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점차 규모가 확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자 회의로 지금 네.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요 참가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는요. 투자자나 분석가 내지는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들 내지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제약 기업들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를 해서 신약 개발 현황이라든지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또 설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까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기술, 맞춤형 의료, mRNA 기술 등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향후 예. 이제 또 협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새로운 또 신규 투자 유치, 기술 이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는 550여 개 기업과 참가자 8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또 특히 메인 트랙이 제일 좀 주요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뒤이어서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나 휴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와 같은 기업들도 발표가 이제 잇따라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CDMO 쪽의 역량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 4월 달에 이제 완공되는 18만 리터의 5공장 소개와 함께 연내 이제 완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 ADC 전용 생산 시설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 역시도 CDMO 사업의 비전과 시큐러스 ADC 증설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은 거진 이제 CDMO 쪽 위주로 조금 초점을 맞추거나 그런 것 내지는 같아요. 항체 약물 네. 접합체인 ADC 쪽으로 지금 또 소개가 이번 연도는 좀 줄을 이룰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바이오협회 주최로 14일에 열리는 글로벌 IR 세션에서 앱클론이나 아테온바이오, 메디웨일 등의 6개사가 이제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그 외 기업으로는 이엔셀이라든지 경구용 네.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인 아리바이오 역시도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과 미팅을 할 예정이라고 네. 해서
관련한 이제 모멘텀이 분명히 국내 네. 증시에도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뭐 드론, 로봇 예. 이쪽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면 다음 주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더 큰 폭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연초에 열리고요. 뭐 당해년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향후 뭐 적어도 뭐 4, 5년, 길게는 2, 30년의 어떤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그걸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사다 보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컨퍼런스 관련된 또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 앵커. 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트럼프 2기 집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바이오 보안법, IRA법,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제약 바이오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야기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제약 바이오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어제 한국 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도 100만 원대를 넘어간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로 9회 연속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고요.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메인 트랙에 소개됩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의 개발 성과 그리고 비전 등에 대해서 공유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휴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각 지역에 대한 진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약바이오가 꽤 괜찮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종가 기준으로도 100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2.5%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기대감 나왔고요. SK바이오팜도 0.6% 넘게 상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한양행이 10%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 유한양행 관련주도 또다시 급등세가 나왔는데 렉나자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긴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한양행 어제 13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휴젤의 경우에는요. 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3%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3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다시 한번 급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1월 한 달 동안 주가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두 분이 좀 준비해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곽 파트너님 어떤 종목 준비하시어요? 네, 저는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바하고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을 가져오셨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메인 트랙에서 주요하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2028년도까지 9개 ADC 신약과 더불어서 4개 다중항체 신약 등의 총 13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일정을 이제 공개한다라는 점에서 많은 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사실 앞서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지금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신약 개발까지 지금 이제 아우르는 투트레 전략을 지금 현재 구사해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9년도 첫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해서 신약 개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올해 제가 기대되는 이제 이슈들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올해에는 5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허가를 받으면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11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대다수 지금 제품들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여기서 천식 알레르기, 안과 질환, 골다공증 등의 다양한 질환으로 제품군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출시 예정 중인 이제 제품이라고 한다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와 아일리아, 악템라, 프롤리아, 졸레어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제품만 하더라도 모두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 글로벌 매출 자체만 3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굉장히 크고 현재 가장 빠르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는 스텔라라 시밀러 스테키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CDMO 사업에 뛰어들고 또 그에 따라서 관련한 사업 내용들이 좀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인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예.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CDMO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일단 당장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위탁 개발이라든지 위탁 연구 서비스를 올해부터 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올 상반기에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사업을 위한 공장 건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셀트리온 쪽에서는 최대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네. 총 30만 리터의 캐파를 이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셀트리온이 이전에 2002년도 경에 CMO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를 하면서 다양한 또 제약사와 트랙 네.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에서도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게 캐파 10만 리터당 8천억 원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러한 이제 모멘텀으로 셀트리온의 주가 부양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예. 셀트리온 주가를 보시면 사실 이제 재작년 네네네. 12월 연말에 한번 23만 원까지 간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진 박스권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좀 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20만 원대 예.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점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재료가 참 많이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박 파트너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이제 이엔셀 볼 건데요. 네. 이제 이엔셀은 일단 이제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도요? 지금 거의 뭐 대다수의 매출이 CDMO 사업에서 현재 100%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신약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근육 질환에 관련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3가지를 현재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CDMO 사업을 더욱더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네. 홍보를 위해서 좀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이제 얀센이나 이 노바티스에서 관련된 이제 제품, 반제품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도 좀 긍정적인 이제 수주 이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엔셀 이 회사도 역시 CDMO를 하는 회사고 특히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직접 개발하는 내용도 좀 있고 예, 이런 부분 이번에 또 JP모건 포럼에 좀 참여하기도 하고요. 자, 이 두 회사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이슈 가지고 두 분의 파트너들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